제가 여드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난 피부다 보니까 여드름 자국이라든지 이 페인 흉터가 굉장히 심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흉터들이 얼굴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지금 피부를 보면 굉장히 매끈한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좀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하셔서 오늘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드름 흉터 하면 혈관 때문에 발생한 붉은 흉터, 그리고 색소 침착 때문에 발생한 갈색 흉터, 그리고 튀어나온 켈로이드 흉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푹 패인 흉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붉은 흉터랑 갈색 흉터는 적절한 홈케어와 함께 몇 가지 토닝이랑 혈관 레이저 시술을 병행하며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사실 이 네 번째 페인 흉터죠. 왜냐면 돈도 진짜 많이 들고요. 금방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시술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부작용이 정말 심하기로 유명한 fractional laser, 그러니까 보통 프락셀이라고 불리는 치료가 들어가야 해서 나중에 후 관리를 잘 못 해주시면 피부가 정말 많이 민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운타임이 적어도 2주 이상으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정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건 그냥 애초에 여드름이 나지 않게 관리해서 이 흉터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드름이 현재 진행형의 상태에서는 흉터 치료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새로 생긴 여드름들 때문에 흉터가 또 생기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이 염증이 많은 상태에서 레이저가 들어가게 되면 피부가 정말 많이 예민해지고요. 부작용을 크게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레이저가 이 피지선을 자극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여드름이 심해지는 경우도 많고, 또 제가 받은 박피성 프랙셔널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재생연고, 화상연고 이런 걸 며칠 동안 열심히 발라줘야 되는데 연고는 무조건 오일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일리하다 보니까 여드름을 정말 잘 유발해요. 그렇다고 이 연고를 안 바르면 피부가 덧나고 회복이 더뎌지면서 검게 착색이 생긴다거나 이 우들투들한 또 다른 흉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중증 여드름은 피지선을 어느 정도 잡고 여드름도 더 이상 많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꼭 레이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돈은 돈대로 날리고 오히려 피부만 더 나빠지는 최악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드름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알려드렸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페인 흉터들을 치료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페인 흉터는 크게 둥글게 페인 롤링 흉터, 이 박스형으로 페인 박스 흉터, 이 송곳 모양으로 페인 아이스픽 흉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모양에 따라 조금씩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흉터가 다 골고루 있었기 때문에 하나씩 차례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롤링 흉터는 프락셀만으로 좋아지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 흉터 조직이 굉장히 단단하게 유착되어 있어서 이 흉터 밑에 유착된 섬유 조직을 끊어줘야 이 페인 흉터 위로 차오르면서 평평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당기고 있는 흉터 조직의 섬유질을 끊어주는 서브시전이라는 시술을 엑소존과 함께 총 3회 진행해서 그 울렁울렁거리는 흉터들 있죠. 그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나마 이 롤링 흉터가 많이 심하지 않았던 편이기도 하고 또 프락셀도 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3회만으로도 큰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심했던 이 박스랑 아이스픽 흉터 같은 경우에는 프락셀이랑 주베르를 같이 총 9회 진행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락셀 같은 경우에는 박피성이랑 비박피성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제가 받은 건 박피성 중에서도 강도가 굉장히 높은 울트라 펄스 앙코르 레이저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저가 비박피성보다는 효과가 훨씬 좋은 대신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요. 왜냐면 피부에 미세한 구멍들을 내서 이 조직을 태워 날리는 거기 때문에 거의 화상을 입히는 원리라서 피부 손상도가 엄청 높거든요. 대신 구멍 주위에 있는 이런 정상 피부로부터 상처 치유 물질들을 전달받아 패인 곳이 재생되면서 위로 차오른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 피부가 조금 두껍고 엄청 예민하지 않다면 효과를 좀 크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피부가 많이 얇고 민감하신 분들은 피부가 오히려 많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효과는 떨어지더라도 비박피성 프랙셔널 레이저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흉터 치료의 기본은 흉터의 경계를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고 이 패인 곳은 차오르게 해서 피부를 매끈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주베륵이 우리 피부 조직에 있는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주는 PLA라는 성분에 히알루론산을 결합시켜 만든 일명 자가 콜라겐 부스터인데요. 얘를 이제 진피층에 놓게 되면 피부 재생이 촉진되고 자가 콜라겐이 차오르면서 피부 탄력과 모공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프락스를 받을 때 이 주베륵을 같이 맞게 되면 흉터가 훨씬 더 빨리 차오르고요. 피부 회복 속도도 많이 빨라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엑소좀은 줄기세포의 핵심 성분으로 손상된 세포는 재생시키고 죽은 세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세포에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콜라겐 합성도 촉진시키기 때문에 손상받은 피부가 빨리 회복될 수 있어서 역시 흉터 레이저 치료랑 같이 병행하며 많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레이저 치료를 받을 때 반드시 주베륵이나 엑소존 같은 스킨 부스터 주사를 꼭 같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약해진 이 피부 장벽도 빨리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의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치료 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는 그냥 병원에서 권장하는 한 달 주기로 시술을 3회 정도 받았었는데 진짜 피부가 1년 넘게 계속 닳겠고요. 또 엄청 예민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홍조 치료를 따로 받고 또 재생 관리도 계속 2주마다 받느라 정말 마음고생, 돈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치료 주기를 제 임의대로 엄청 늘렸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흉터 치료는 리프팅이나 토닝 시술과 다르게 그 효과가 거의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거라서 정말 급한 상황만 아니라면 천천히 진행해도 정말 괜찮거든요. 그래서 4회차 때부터는 피부에서 붉은기가 거의 안 보일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는 염증이 많이 심해질 수 있고 또 연고가 오일 베이스라 했잖아요. 트러블이 엄청 폭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이 중간에 끼어 있을 때는 텀을 6개월 정도까지 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보통 3개월에서 아주 길 때는 6개월까지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흉터가 좋아지는데 거의 3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죠? 그런데 지금도 제 피부를 자세히 보시면 아직 흉터들이 조금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굳이 박피성 레이저를 받으면서까지 피부를 혹사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5월달부터는 비박피성 프랙셔널 레이저인 피코랑 포텐자 시술을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역시 스킨 부스터는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린 이 시술들 후기도 한번 가져올 수 있으면 꼭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요청이 많으면 집에서 재생관리를 셀프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영양제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됐는지 이 부분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피부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